네, 거꾸로 한국사 시즌 2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개항되는 과정과 개항하게 되는 과정과 개화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직접 고종이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 명성황후 민씨의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쇄국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 새롭게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도 개국을 하자, 개화를 하자라는 세력들이 통상 개화론자들의 힘이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일본이 야, 우리 새로운 나라 만들어졌으니 이제 조선 우리 이제 예전에 에도 막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제 교섭하자, 통상하자라고 하면서 조선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알리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 수립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조선에서는 이 일본에서 보내온 문서가 버릇이 없다. 외교 문서의 내용을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에도 막부에서 왔던 내용은 뭐 일본 왕에 대한 일본 국왕의 그 외교 문서 형식을 띄었다라면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이 조선에서 조선에게 뭐 상소를 올리거나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자기들 근대적인 국가가 세워졌으니 이 스타일대로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황제를 칭하게 되니까 조선은 발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외교 문서를 거부하게 되고 일본은 운요라고 하는 배를 보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강화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강화도의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해서 약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요 사건이죠. 결국 조선 정부는 찬반 논란 끝에 개항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병자 수호 조규라고 불려지는 강화도 조약이죠. 일본은 이미 개항 과정에서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조선에게 또 써먹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긴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이 2개 항구는 어디입니까? 인천과 원산, 원산과 인천이죠. 제물포, 인천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게 됩니다. 침략적인 나라, 열강으로서 편입된 게 아니라 이제 약소국, 식민지로서 편입이 되는 거죠. 내용은 당연히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고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초청을 칭해줬지만 이건 실은 청나라의 간섭을 좀 배제시키기 위한 청나라의 종주권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이지 결코 조선을 자주국으로 생각해줘서 우대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렇게 당했던 영사재판권, 치외복권이죠. 자기들도 치외복권으로 자주권을 침해당했으면서 우리에게 그걸 또 활용해 먹는 겁니다. 치외복권과 같은 영사재판권을 인정해 줍니다. 불평등한 내용의 상징이 이 치외복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록화태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경제적인 침략을 위해서 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규칙 통상장정을 체결해가지고 경제적인 침탈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미국과의 수교 추진에는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알선을 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왜 청나라는 그랬을까요? 이미 조선이 이제 문호를 개방한 상태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진출해 오고 또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의 종주권은 우리 청에게 있다라는 걸 서구 열강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서는 거죠. 미국은 원래 일본에게 먼저
우리 조선과 국교 맺고 싶다. 수교해서 조선에서 가서 돈벌이 하고 싶다라고 일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알선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그걸 거부하죠. 왜냐하면 나 혼자 먹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미국이 청나라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알선을 부탁했고 청나라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또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거기서 가져온 책이 있습니다.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오는데요.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근무하고 있던 외교관이 조선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조선책략이라는 글을 써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이건 책자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뭐 간단한 글 내용입니다. 근데 요런 걸 가지고 이 조선책략이 들어오게 되자 봐라 이 개항을 반대했던 세력들에게 이제 유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수교를 정부는 하고 싶은데 사림들 특히 위정척사파 유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청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 내용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너희들은 그 청나라하고 조선은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미 맺었으니 결 일본 그리고 연 미방 미국과도 연대해서 어떻게 해라 러시아에 대항해라. 이게 조선책략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수교 필요성을 역설한 책이죠. 결국 이제 서양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 근데 여기서는 보면 관세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김홍집이 일본에 갔던 내용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차 수신사로 갔는데 그 내용이 일본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협상하러 갔었던 거였는데 미국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세금 낼게. 대신에 우리도 일본에게 줬던 조건 이런 거 있으면 똑같이 특혜를 줘. 이게 바로 뭡니까? 최혜국 대우죠.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도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꿀맛 나는 치외복권은 그대로 이렇게 또 포함시킵니다. 청과의 수교? 선생님 청나라하고 이미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조공도 바치는 나라였는데 뭐 수교를 안 맺었단 말입니까? 여기서의 수교는 뭐냐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수교, 전통적인 조공 채공 질서가 아니라 근대적인 수교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뒤에 나오겠지만 자세히 나오겠지만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해서 99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모군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진압을 못하고 청나라 군대가 그림 있으니까 좀 볼까요?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는 조선에게 조선과 근대적인 조약을 맺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선생님이 이것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초록아트 해봤습니다. 이 안에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4대 관계였던 조공, 채공 질서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4대 관계. 너는 우리의 보호국이야. 우리나라를 거의 식민지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들이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까지 해서 서구 열강들과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일본이 먼저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외교관계 맺는 것을 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러시아는 청나라가 알선해 주지 않습니다. 청나라가 러시아는 조선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기가 스스로 왔고요. 스스로 우리가 좀 맺었고 그리고 프랑스와는 특이한 게 맨 마지막에 맺게 됩니다. 왜 이렇게 프랑스가 주요 열강 중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병인양요 때 제일 먼저 왔던 애인데 왜 그랬을까요? 조선이 천주교 서학
포교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협상이 늦어져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좀 늦게 천주교 포교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좀 늦게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게 됩니다. 이거 참나. 또 10분이 가버렸어요.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개화에 반발하다. 요 부분부터는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